미국의 금융계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월스트리트의 초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실제로 조종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역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오늘의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9세기 중반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골드만이었죠. 1821년 12월에 태어난 그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서 가축 거래를 돕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볼프 골드만은 정직한 일꾼이었지만 마르쿠스는 더 큰 세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마르쿠스의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말이 끄는 수레로 거리를 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인으로 시작했어요. 필라델피아의 번화한 거리를 누비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하숙집에서 방을 빌리게 됐는데 그곳은 바로 옛 친구 조셉 삭스가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야심만만했던 마르쿠스는 곧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미국 금융의 심장부였던 맨해튼 남부에서 마커스 골드만 앤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어음 전문 중개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규모였지만 그의 성실함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며 거의 반세기 동안 엄청난 자본을 축적해 나갔어요. 1885년에는 골드만삭스 파트너십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아들 헨리와 사위 루드비히 드라이퍼스를 주니어 파트너로 영입했고 회사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골드만 삭스 앤드 컴퍼니라는 이름. 마르쿠스가 은퇴하면서 1904년 회사는 아들 헨리와 사위 사무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차세대인 삭스 가문의 아서와 폴도 하버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가업에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왕조는 계속해서 번창했습니다. 이 세대는 마르쿠스가 30년간 쌓아올린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더욱 확장시키는 임무를 맡아 헨리의 혁신적인 사고는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계산된 모험을 감수하려는 그의 의지 덕분에 회사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어요. 산업 금융 분야에 진출하면서 기업들의 수익 잠재력을 활용해 장기 주식 투자를 유치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런 혁신적 접근법은 시어스 로벅과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이어졌죠. 골드만삭스 가문의 유산은 헨리 세대를 넘어 3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금융 엘리트층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 가족은 조상들이 심어놓은 원칙에 따라 골드만삭스의 운명을 결정했고 나아가 미국채 금융계의 방향을 좌우했어요. 골드만삭스 가문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미국식 성공 서사입니다. 1900년대 초반 골드만삭스는 기업 공개 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했습니다. 1906년 시어스 로벅 앤 컴퍼니를 상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는 금융계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성과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1986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수많은 유명 기업들의 공개를 주도했거든요. 이런 국제적 확장은 20세기 내내 회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다양한 합병과 인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어요. 전자 투자 연구 배포의 선구자가 되었고 엄청난 할인 채권 같은 혁신적인 금융 상품들을 도입했습니다. 회사의 리더십은 2000년대 초반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면서도 우수성에 대한 헌신을 유지했죠.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닷컴 버블 붕괴라는 폭풍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갔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를 포함한 기술 회사들의 자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 기업들을 위한 최고의 투자은행이라는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GS은행과 마커스댐 골드만삭스를 출시하며 소비자 금융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와 기업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인 대출과 저축 계좌를 제공해 일상 소비자들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어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한 거죠.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무부 증권 시장의 주요 딜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보장합니다. 또한 시장 조성자 역할도 하고 있죠. 주식과 통화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서 유동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금융 분야에 손을 대고 있는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랜드마크급 금융 거래에 참여하며 중요한 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어요. 기업들이 번창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참여는 그들을 국가 경제 엔진의 중심에 두었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복잡한 금융시장을 헤쳐나가는 능력은 그들을 재정적 강자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골드만삭스 가문은 부축적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자선 활동의 세계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거든요. 그들의 자선 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대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학금, 연구 프로그램, 인프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며 교육기관에 관대하게 기부해왔어요. 이런 기여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수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의료는 가문이 상당한 기여를 한 또 다른 분야예요. 의학 연구와 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지원은 생명을 구하고 의학 분야를 발전시켰습니다. 가문의 자선 활동은 문화 및 예술적 노력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박물관, 극장, 문화기관을 지원하는 예술 후원자였거든요. 그들의 기여는 미국 문화와 유산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자선 활동의 또 다른 측면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헌신이에요.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어요. 골드만삭스 가문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것은 기부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입니다. 지원하는 조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믿는 대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접근 방식을 취했거든요. 프리츠커 가문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프리츠커 가문은 미국에서 단순한 가게명이 아니라 성공의 상징이에요.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혁신과 자선 활동의 풍부한 역사를 탐구하면서 이 유대인 가문의 여정이 전형적인 미국식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프리츠커 가문의 뿌리는 조상들이 아메리칸 드림의 기반을 세운 우크라이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문의 가장인 에이브럼 니콜라스 프리츠커는 1896년 1월 6일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더 나은 삶을 찾아 기회의 땅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유대인 이민자 애니피와 니콜라스 제이 프리츠커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이브럼 니콜라스 프리츠커는 종종 애정 어린 이름으로 에이브라고 불렸어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육을 마친 후 형제 해리와 잭과 함께 프리츠커 앤 프리츠커라는 로펌을 설립했고 이는 그들 여정의 초석이 됐습니다. 각 프리츠커 형제는 특정 법률 분야를 전문으로 했어요. 해리는 형사법을, 에이브럼은 기업법을, 잭은 부동산법을 전공했습니다. 1930년대는 야망과 혁신에 이끌린 에이브럼 프리츠커가 형제 잭과 함께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문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활기찬 시카고에서 부동산 투자와 소규모 사업을 주로 탐구했어요. 이것은 법률 업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들의 적응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보여줬습니다. 프리츠커 형제들은 현명한 재정 계획 덕분에 부를 축적하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일련의 신탁을 설립해 수익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재정적 구조는 그들의 부를 과도한 과세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에이브럼 니콜라스 프리츠커의 유산은 3명의 훌륭한 아들인 제이 프리츠젠, 로버트 프리츠커, 도널드 프리츠커를 통해 이어졌어요. 이 세대는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업 환경을 재편했습니다. 장남인 제이 프리츠커는 가문의 재산을 변화시킨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이의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은 1957년에 나타났어요. 다른 형제 도널드와 협력해
하얏트 호텔 체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주요 공항 근처에 있는 고품질 호텔이 성공적인 사업 전략이라고 믿었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멋진 아트리움 로비와 유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하얏트 리젠시 애틀랜타는 즉시 건축학적 경이로움이 되었죠. 뛰어난 산업 엔지니어인 로버트 프리츠커도 마찬가지로 뛰어났습니다. 가문 사업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기여했어요. 일리노이 공과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나중에는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의 수업은 독특했고 실제 기업 인수에 뿌리를 뒀어요. 그의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연구 중인 회사를 인수할지 여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리츠커 가문의 유산은 후대에 계승됐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존 프리츠커는 3세대의 장남이었어요. 제2 프리츠커의 아들인 존은 1972년에 가문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호텔에서 가족 사업에 종사하며 높은 직급으로 승진했고 1984년에는 전무이사 겸 부문 부사장이 됐어요. 제이비 프리츠커는 도널드 프리츠커의 아들로 1965년 1월 19일에 태어났어요. 프리츠커 가문의 3세대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제이비는 시카고 시장 람 이메뉴얼이 옹호하는 혁신과 기술에 중점을 둔 시카고의 1871 위원회 회장 역할을 맡았어요. 1871년 시카고 대화제를 기념하여 명명된 비영리 디지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설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이비는 정계에 진출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프리츠커 가문의 영향력을 미국 전역에서 강화했어요. 그의 정치적 여정은 민주당과의 강력한 관계로 시작됐습니다. 수년간 헌신적인 재정 후원자이자 당의 활동적인 회원이었던 그는 2018년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리고 승리했어요. 피셔 가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대계 미국인 왕조인 피셔 가문은 기업가 정신의 힘과 근면함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열정을 증명하는 사례예요. 겸손한 시작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기까지의 여정은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피셔 가문의 뿌리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로 거슬러 올라가요. 도널드 피셔의 성공을 향한 여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시작됐어요. 델타 카파 엡실론 친목회 테타 제타 지부에서 활동적인 회원이었습니다. 졸업 후 미 해군 예비군 장교로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고 가족 사업인 L&E 에마뉴 인코퍼레이티드에서 일했어요. 리바이스의 잠재력을 인식한 도널드와 도리스 피셔는 1969년 미국 패션 소매 산업을 영원히 재편했어요. 첫 번째 갭 매장은 샌프란시스코 오션 애비뉴에 있는 시티 칼리지 근처에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은 리바이스 의류와 LP 비닐 레코드만 제공했어요.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갭의 엄청난 성공은 1973년 기업 공개로 이어졌고 그 후 피셔 가문 제국은 확장되었어요. 작은 우편 주문 카탈로그 사업인 바나나 리퍼블릭을 인수하고 올드 네이비를 설립해 불과 4년 만에 매출 10억 불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도널드 피셔는 1995년까지 CEO를 2004년까지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회사 이사 겸 명예회장을 역임했어요. 도리스 피셔는 남편의 성공에 가려지지 않고 그 자체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어요. 현대 서양 미술에 대한 깊은 사랑은 앤디 워홀, 엘스워스 켈리, 리차드 세라 같은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특징으로 하는 뛰어난 미술 컬렉션을 확립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자선 활동은 문화기관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어요. 존 피셔, 윌리엄 피셔, 로버트 피셔로 구성된 피셔 가문의 이 세대는 갭의 궤접과 성공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갭을 소매업계의 강자로 키워냈죠. 이 유대인 가문이 미국 소매업계에 미친 영향과 영향력은 부모인 도널드 조지 피셔와 도리스 F. 피셔가 1969년에 객 잉크를 공동 창립한 후 세운 유산을 계승하려는 헌신을 반영해 중요합니다. 갭 잉크는 꾸준히 상당한 연간 매출을 기록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피셔 가문의 지도 아래 매출은 158억 러를 넘었어요.
객 잉크는 다중 브랜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각 브랜드는 고유한 소비자 세그먼트와 패션 선호도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큐레이션됐어요. 포트폴리오에는 객, 올드 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에슬레타가 포함됩니다. 객 잉크는 44개국에서 수천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소매 업체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됐어요. 업계에서의 리더십은 소매 관행, 마케팅 전략, 기업 책임에 대한 표준을 설정해 국제적인 소매 강자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했습니다. 강 잉크는 2023년 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97만 명을 고용하는 미국의 주요 고용주였어요. 이런 유대인 가문들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정말 광범위하고 깊숙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소매 환경 그리고 사회 전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어요. 골드만삭스에서 프리츠커, 피셔 가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미국 자본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민자 가족들이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골드만삭스, 프리츠커, 피셔 가문은 시간의 모래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구조 그 자체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이들은 수많은 개인과 가족의 꿈과 야망으로 만들어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빛나는 예가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우수성을 향해 헌신한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죠.